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사 기자분이랑 사기 범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기자분이랑 제가 동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제 그 지인이 사기를 당한 것도 있고요. 저도 과거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7월까지만 누적으로 20만 건 넘었다고 하니까요. 1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40만 건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늘은 거예요. 인구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로 보면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더 높긴 한데 얘는 사기죄 적용 여부가 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기죄의 어떤 빈도수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압도적인 것 같긴 합니다. 또 모든 범죄 중에서 사기 범죄 비율이 올해 한 23% 정도 되는데요. 얘도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4건의 범죄 중에 한 건은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사기를 좀 당하고 이제 민형사 소송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은 사기를 바보같이 왜 당하지? 아마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어디 좀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게 투자인지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사기꾼이 제 투자금을 다 편취해 갔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무슨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심지어 은행원이랑 변호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똑똑하다고 막 자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기 범죄랑 이 소송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공유해 볼 건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는 이제 재판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판에서 이기면 막 좋아하잖아요. 승소했다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내가 돈을 떼었을 때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은 돈도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와 재판에서 이기셨네요. 자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순히 돈을 주는 사기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재판은 재판이고요.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기꾼의 재산을 이렇게 찾아서 압류하고 매각해서 실제로 배당받아서 돈을 회수하는 거는 얘는 이제 직접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얘를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돈을 내가 찾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 범죄 수익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려서 은닉하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는 재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나 돈 없어라고 배째라고 나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빼돌리고 은닉하는 거를 법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사기꾼 명의로 돌려놓고요. 그 재산에 이제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행위 취소 소송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그 빼돌림, 그 사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빼돌린 자금이 진짜 출처가 범죄 수익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알아내고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피해자들은 사기꾼 계좌 열람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기도 힘들고 증명하긴 더 어렵죠. 보통 사기꾼들이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빼돌릴 때 이게 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또 돈을 빼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력자들의 계좌를 미리 이제 좀 합의해서 사용하는데 이 조력자 중에서 사기꾼한테 팽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서 이제 저희 피해자 쪽에 좀 합류를 하셔서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하고 공모할 뻔한 사람인데 뭐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같이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사기꾼이랑 카톡으로 나눈 그런 미리 짜고 돈을 빼돌리자는 이런 사행위 정황들이랑 증거 자료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저희가 졌어요. 그 사기꾼 그 조력자는 이 로펌 변호사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게 아니다. 이거는 나도 투자금 변제 받은 거고 무슨 컨설팅을 해줬다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 근데 결국은 그 사법부가 조력자의 손을 들어줘서 저희가 패소했거든요. 그 내부자 고발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건데도 사실 패소할 정도니까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진짜 이거는 하기도 힘들고
승소하기는 더 힘들어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 사기꾼이랑 조력자가 미리 좀 스토리를 짜놓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실제로 돈이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기꾼의 그럼 재산을 압류해서 내가 돈을 회수하려고 해도 이미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렸기 때문에 사기꾼 명의로는 추심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은닉한 재산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해도요, 이거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명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해도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사회행위로 인정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 민사소송이요, 소송하는 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변호사 소송,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비싼데 이게 인지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대 비용은 이 재판에 들어가는 세금 같은 거예요. 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커지면은 인지대 비용만, 그 세금만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소송에도 이겨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데 괜히 이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이런 거 또 재판 출석하느라 또 시간을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재판 안 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민사소송이 짧아도 1, 2년 걸리고요. 길게는 5, 6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저도 지금 7, 8년째 안 끝나는 소송도 있는데 이걸로 계속 준비하고 신경 쓰고 또 이제 공판 때 재판장에 출석하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기보다는 보통은 형사소송으로 형사 합의금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민사처럼 내가 피해 입은 재산을 보상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기꾼에게 범죄에 대한 법적인 형량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기꾼이 이제 재판 끝에 사기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20년 감옥 가야 되는데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그러니까 빼돌렸던 돈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뭐 돈도 좋지만 20년 감옥에 있으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수억 원 사기쳐서 내가 헤쳐먹어도 이제 한 1년에서 3년 사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억 사기치고 도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후에 이제 도망다니다 잡혔는데 이제 돈 한 푼도 없다고 하죠. 근데 재판했는데 5년 받고 끝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지금 벌써 5년 살고 나와서 그 은닉한 30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가족 명의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30억 사기치고 이제 5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사기꾼은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조가 넘는 엄청난 사기가 있었어요. IDS 홀딩스의 김성훈이라는 사람인데 1조 넘게 쳤잖아요. 15년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30억 사기쳤는데 5년인데 1조 원을 사기쳐도 15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조 원 중에서 한 10%, 딱 1,000억만 빼돌렸다 가정해도 이제 1,000억을 형량 15년으로 나누면은 1년 연봉이 66억이에요. 그러면 30억 사기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치려면은 최대한 좀 크게 쳐야 돼요. 크게 해먹어야 이 수익성, ROE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제 사기죄로 감옥 가면은 이제 사기꾼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죠. 오, 쟤는 나보다 훨씬 많이 해먹었는데, 오, 나보다 1, 2년 더 살고 끝이네? 아, 나도 더 많이 해먹을 걸. 제가 예전에 왜 친구 어머님이 그 연 600%를 준다는 폰지 사기 한다고 이제 좀 공유한 적이 있는데, 올해 8월에 이제 결국 대표이사의 먹튀로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 대표이사 바지 사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대표는 구속도 안 됐고요. 이름만 바꿔서 다른 회사 차려서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이없죠. 그 얼마 전에 사기당한 제 친구는 이제 그 사기친 그 사기꾼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뭐 돈 무슨 돈 얘기하는 거냐고 좀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이없죠. 구속도 안 되고 뭐 계속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면은 이런 금융 사기는 종신형이고요. 중국은 사형당한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기 범죄가 내가 종신형이나 사형 받는 처벌 받는다고 하면은 누가 사기 치겠어요, 그죠? 사기 쳤다고 해도 내가 종신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합의하려고 조금이라도 은닉한 돈을 가져오겠죠. 뭐 나는 감옥에서 종신형 평생 썩어도 내 가족들은 은닉한 자금으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빠가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썼고 이제 그 돈이 또 어떤 돈인지 알잖아요. 누군가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인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기 범죄 이제 공유 카페가 있는데요. 이제 백두산이라고 여기 가보면은 1조가 넘는 사기가 대여섯 개 있고요. 무슨 몇 천억대 사건도 너무 많고요. 이제 천억 미만의 수백억대 사건은 이건 뭐 셀 수도 없을 수준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친구 어머님이 그 하셨던 그 연 600% 폰지 사기는 한 500억 규모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억 정도면은 대한민국 사기 범죄 중에서는 거의 뭐 구멍가게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연인이죠. 전청조가 사기 사건으로 꽤나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근데 전청도 그 사기 금액도 한 2, 30억 수준이에요. 이게 유명인이 끼어 있고 뭐 여자에서 남자가 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이 전청조도 사기에서는 피라미 중에 피라미예요. 사기 전과 10범으로 알고 있는데 10번이나 사기 쳤는데도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만큼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아마 이번에 감옥 가면은 더 많이 해먹을 거라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요새 시더스 그룹에 이제 슈스템 코리아라고 그 난리나요. 얘도 피해자만 20만 명 가까이 될 거라 하는데요. 아마 조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아직 내가 피해 당한 건 사기 당한 건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로 재판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꾼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 추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처벌이 약해서 합의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사건 수사를 경찰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이제 피해자들이 그 돈을 돌려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투자했던 사업이 이제 중간에 사기꾼이 다 돈을 편취했다는 거 알았을 때 이제 놀랐죠. 물론 놀라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좌이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적하면은 결국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경찰이 잘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경찰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경찰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왜 당신 돈을 찾아줘야 되냐?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유무만 판단하는 사람이다. 당신 돈은 당신이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서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 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기꾼의 죄를 확정해 지어서 그 위에 넘기고 자기 실적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그때 저한테 좀 그런 심한 말을 한 수사관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좌 추적해도 은닉자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소송을 하면서 이제 수사관 경찰들을 5명 만났어요. 근데 5명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정받은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좀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저도 핑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천억대 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 수백억, 수십억, 심지어 뭐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 사건도 있고 수백만 원의 잔챙이 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제 수사하려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다 여기에만 매달려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좀 특이한 수사관이 있어서 이제 이분이 며칠 밤을 새운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결국 그 빼돌린 은닉자금을 찾았어요. 근데 이 밤새서 일한 수사관에게 들어간 혜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찾는 거는 이 경찰 실적이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찾은 돈의 일부가 나한테 보너스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은닉자금 찾았을 때 찾은 은닉자금의 뭐 10%를 경찰한테 성과보수를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그죠? 제가 4줄 요약할게요. 첫 번째, 재판에서 이겨도 실제 돈 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다 빼돌리기 때문에 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너무 사기범죄 처벌이 약해서 합의금 기대하기도 어렵고, 네 번째, 일단 경찰이 피해자금 회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그 기자분이 그러면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거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리스크 없는 고수익 절대 없어요. 지금 은행 금리 연 4%대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10%, 20%뭐 심지어 뭐 친구 어머니 거기는 연 600%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 사기죠. 확정적으로 내가 뭘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제가 사기를 당했던 게 이제 거의 7, 8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아보니까 와, 대한민국 사기 범죄 너무 심각하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근데 7, 8년이 지났는데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사기 범죄가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참 씁쓸하게 됐습니다. 7, 8년 전에 이제 저희도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소송이랑 재판을 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제 저도 들었는데 같이 소송하던 분 한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자살하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수면제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대요. 또 한 분은 이제 카톡 그 피해자 단톡방에서 들었는데 이제 자기 어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그 보상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싹 다 투자했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크면 이제 나 그러면 그 보상금 어디 갔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진짜 한 가정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 사실 꽤 큰 돈을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하는 일 다 그만두고요. 그때 건설 현장 노가다꾼으로 반년 정도 방황하기도 했어요. 새벽부터 이제 종일 이제 육체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바로 이제 잠들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또 잠들고. 주 6일이라 이제 일요일 하루 쉬는데 일요일도 그냥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겨우 좀 사기 당하고 돈을 날렸다는 암담한 현실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이란 게 좀 신기한 게 그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느 정도 잊혀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아픔, 실연의 아픔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 이제 지금은 교회 잘 가지 않지만 이제 어렸을 때 성경도 일독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뜻밖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성경보다 이제 스님들의 책에서 좀 더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다 가신 법정 스님의 말씀에 좀 위로를 많이 받았었죠. 물론 뭐 지금도 그때 그 날린 꽤 큰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7, 8년 전이면은 기회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돈을 투자했으면은 몇 배 됐을 텐데 물론 지금도 너무 아깝고 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그 사기꾼이랑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열받죠. 근데 뭐 어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고 값비싼 인생 수업을 그냥 좀 빨리 했다고 생각해야죠. 차라리 그런 일을 일찍 겪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30대에 겪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40대 후반이나 50대에 큰 돈을 사기 당했으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겠죠. 그 목숨을 끊은 분도 50대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재산의 100%를 주식에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기당한 이후로는 주식에 진짜 몰빵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변동성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100이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0%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에 비하면 주식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감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 말고 애플, 구글 같은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미국 기업들 지분에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더 열심히 주식을 좀 모아 나갔고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제가 날렸던 금액을 복구할 수도 있었죠. 시간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준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미 사기를 당했다, 돈을 날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날린 돈에 집착하면요, 더 괴로워져요. 이거는 꼭 사기당한 건 뿐만 아니고요.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투자해서 잃은 돈도 자꾸 집착하면 괴롭고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훌훌 털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죠. 제가 예전에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이제 소송하면서
이제 우연히 소식을 또 들었는데 그 자살하신 분도 계시지만 왜 또 수면제 먹고 응급실로 실려간 분도 계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국 응급실 가서 이제 그 수면제 재워내고 이제 결국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살은 후에 오히려 사업도 더 잘 되고 자녀도 이제 낳고 키우면서 잘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고요. 살 사람은 살아야 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잊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말로 그 사기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줄 요약하면은 사기당하면은 돈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곳은 100% 사기예요. 그리고 사기 당했다 해도요.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제 그 7, 8년 전에 이제 사기당한 걸 알고 그 사기꾼이 이제 구속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피해자 한 분이 사기꾼을 강제로 납치해서요. 며칠 동안 뭐 감금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피해자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소송할 때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연락도 끊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분 돈을 미리 받은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납치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 그래서 은닉자금으로 빼돌린 돈으로 이제 그분 돈만 보상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보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또 한 분은 이 사기꾼이 그러니까 전처가 그 자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전처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알아내서 그 자녀를 빌미로 이제 사기꾼을 협박했다고 해요. 너 내 돈 안 주면은 평생 너 자식들은 사기꾼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괴롭게 지옥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사기꾼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분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 소개로 이 조폭 출신인데요. 추심업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처럼 착하게 뭐 법대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돈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받지. 불법에는 불법으로 맞서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분 말이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이분이 올바른 분이냐? 이분도 웃긴 게 이제 피해자들 이제 개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은닉자금을 찾았다. 근데 선생님 돈부터 내가 챙겨줄 테니까 자기한테 100만 원만 좀 보내보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넘어간 몇 명한테 수백만 원을 뜯어내고는 잠수 탔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한테 또 한 번 사기를 친 이 인간이나 또 그 와중에 자기 돈부터 챙겨준다니까 또 좋다고 100만 원 입금하는 인간이나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외계인들이 지구로 관찰하면은 진짜 아마 인간이란 족속에 대해서 기가 찰 거예요. 자, 사기는 애초에 안 당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제가 소송으로 가보니까 너무 더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부디 이 영상을 좀 시청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어이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훨씬 안전하고 훌륭한 투자처가 있잖아요. 그쵸?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뭐 사기 범죄에서 기승전 미국 주식으로 끝나는 전개긴 한데요. 아무튼 절대 그런 쪽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